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송문희 전 구례대 연구교수, 이경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민주당 당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90년대 학번, 70년대생 97그룹, 97세대 당권 도전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8일이었죠. 이인영 의원이 97세대를 불렀습니다. 4명을 불러서 세대 교체론이 사그라지면 안 된다. 여러분이 역할을 해달라. 이러면서 전당대회 출마를 당부한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4명은 강병원 의원이군요. 29일 출마를 확정했죠. 그리고 박용진 의원 어제 출마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또 강훈식 의원 곧 출마 선언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박주민 의원은 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공통점은 97 세대이면서 이 4명 모두 재선 의원입니다. 재선 국회의원이고, 자, 강병원, 박용진, 강훈식, 박주민 의원 과연 당대표 출마 진짜 할지 어떤 결과가 또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이경 대변인, 민주당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분들 진짜 이인영 의원이 불러서 좀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인영 의원께서도, 이인영 장관께서도 당대표 출마를 아마 염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렇게만 듣는다 한다면 마치 이인영 의원께서 97 세대를 중심으로 당대표를 밀어주고 세대 교체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지금 민주당 내 세대 교체가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아쉬운 것은 너무 다선 그룹 중심으로 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너무 다선 그룹이 아니고 우리가 좀 새 얼굴로 바꾸자. 이런 거 세대 교체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는 지금 이렇게 프레임 97세대, 586, 686 이런 프레임이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에는 그런 프레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신조어죠. 97세대, 97그룹이라고. 왜 우리 스스로 민주당 내에 이런 프레임을 굳이 우리가 만들 필요 있겠느냐. 전 그런 생각에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은 무조건 97그룹뿐만 아니고 이렇게 재선 그룹에서도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인영 의원도 아마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끼리 이렇게 프레임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타 당과 국민들 보시기에 약간 불편한 그런 우리 내에서도 약간 편가르기식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편함을 굳이 보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97, 뭐 86, 386, 486 이게 과거 이제 30대부터 80년대생 그리고 60년대생 그리고 80년대 학번 386부터 시작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이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민주당 내에서 유독 특화돼서 이런 뭐 86, 97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송문희 교수께서는 97세대 당권 도전 움직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 386, 586 저거든요. 저는 뭐 정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 당시의 세대가 지금 왜 민주당이 그러면 이렇게 86세대 이렇게 갈라졌냐. 사실 밖에서 봤을 때는 민주화 운동 열심히 했던 분들 386, 586 세대로 민주당이 거의 흘러갔다. 그분들이 많이 주도권을 잡고 갔는데 민주당이 오늘날 이 모습이 아닌가. 네. 그런 비판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세대 교체 얘기하면서도 뭐 97세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분들 세대 교체론으로 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 재선이에요. 이분들이 반 이재명 얘기하시고 뭐 세대 교체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분들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흘러온 어떤 민주당이 참패하고 선거에 지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이 없나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의원에게 모든 책임들을 많이 물는 어떻게 보면 친문 세력의 대리전처럼 치러지는 이런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아쉽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뭐 한 사람 딱 집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면식도 없지만 김혜영 의원 그 지역위원장 사퇴했습니다. 네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민주당이 참패하고 나서도 누구도 자기 책임을 얘기한 사람이 없고 서로 남탓만 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소장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젊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 참패 책임을 지고 부산 연제구 지역위원장 사퇴했더라고요. 이런 희생과 헌신을 얘기하는 분이 나온다면은 젊은 세대론, 기술론이 좀 먹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미스터 쓴소리 이런 얘기도 듣는 분이죠. 자, 이재명 의원은 아직 뭐 경청 모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당권에 나설 거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죠. 뭐 99.9%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97 주자들이 진짜 당권 도전에 나선다면 이재명 의원이랑 커다란 벽을 넘어야 되는데 자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대명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어차피 이재명이다.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도 원로들이 이재명 의원에게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공유를 하는데도 이재명 의원이 듣겠다 하면서도 실제는 지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룰에서는 지금의 민주당의 룰 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지만 룰 세팅이 다르게 이루어진다면 권리당원이나 대의원이나 이런 비율에서 당심보다 일반 여론이나 민심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룰 세팅이 된다면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큽니다. 이 사법 리스크가 8월 전당대회까지 어떻게 작동되느냐 이 두 가지 변수가 작동됐을 때는 조합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제 사법 리스크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 걱정 많이 해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혐의 나거나 법원 판결에서 무죄 난 부분을 다시 한번 이번 정권에서 다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로 다 인사를 했다 하더라도요 이미 무혐의 무죄가 판결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 출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들은 국민의힘이나 현 정부 정권에서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만큼 그렇게 지지율이 높은 대선 후보가 있다. 그럼 사법 리스크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또다시 사법 리스크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룰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도 민주당원의 70%에서 80%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에 출마되면은 지지할 것이다,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제 대의원이 현재로서는 45% 권리당원이 40% 이런 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보면은 이 대의원의 45%를 30%까지 줄이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의원은 1만 6천 명 그리고 우리 권리당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122만 명이거든요. 권리당원은요. 그래서 이 비율로 계산하면은 대의원 한 명당 권리당원의 아마 48표, 50표 정도, 50표가 좀 안 되는 걸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전에는 60에서 70% 정도까지 이렇게 과표된다 했을 경우보다는 훨씬 더 줄어든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룰 세팅이 새로 되지 않아도 어차피 이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조금 지금 이재명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과거에 좀 우리 민주당으로서 좀 아픈 건데 문재인이 당대표였을 새정치민주연합일 당시에요.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 그냥 그때 당시 문재인 의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재인 당대표 나오면 안 된다, 출마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반대하신 분들은 국민의당으로 가셨던 거고요. 근데 그때 문재인의 당대표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그분들이 방어했던 그 논리로 지금 똑같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역사의 한 흐름이다. 국민의힘도 그런 흐름은 지금 현재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룰 세팅이 안 되고 지금 분위기로 또 계속 간다. 그래서 당심에 따라서 별 이변이 없이 이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다. 그랬을 때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 이후가 좀 더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모든 사법 리스크가 뭐 위험이다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때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거든요.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도.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끊임없이 민주당이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리스크가 되는 부담이 있다. 또 하나는 지금 나오고 있는 97세대들이 그렇다면은 더더욱 이재명이라는 산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됐을 때 과연 이것이 민주당과 개인에게 좋은가? 개인에게는 좋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어쨌든 인천 계양을 나와서 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된다면 다음 대선까지 생각할 때 뭐 순탄한 길을 갈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민주당에게 과연 득일까?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 제가 않겠나. 짧게 첨언을 네, 좀 드리자면 네. 우리가 민주당원이 500만 명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70에서 80%가 그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500만 명은 국민의 10%거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약간 이재명이 당대표 되면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을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거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견에 가장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2위 싸움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요. 일단 뭐 이재명 의원이 나왔을 때 1등을 한다고 보면 국민들은 지금 이경 대변인께서는 당의 대표를 뽑는 거죠.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전에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최근 설문조사는 예전보다는 좀 내려갔습니다. 당대표 도전해서 안 된다. 48.6%. 이게 한 60%에 근접했던 것으로 제 기억을 하는데 48.6% 아직도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긴 한데요. 자, 당대표에 도전해야 한다가 42.6, 잘 모르겠다가 8.8%입니다.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국민 여론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나온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면 지금 이재명 의원은 일단 경청 모드잖아요. 하지만 뭐라고 확답은 안 하고 정치적인 보폭은 계속 넓히고 있단 말이죠. 지금 속내가 뭘까요, 이경 대변인? 굳이 지금 이렇게 일찍 확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당대회가 8월 말입니다. 그럼 한 달 반 정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를 출마하겠다라고 공표하는 것이 7월 중순 정도, 둘째 주 정도에 공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케줄대로 나간다면 그게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의견을 경청하는 단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하면 저돌적으로 밀고 간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1년 가까이 옆에서 정말 지켜봤던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뭐 성남시장 아니면 경기도지사 할 때는 아무래도 옆에서 지켜보지 못했고 후보일 때부터 옆에서 지켜본다면은 정말 많은 경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경청에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 모두 다 경청하는 그런 단계이다. 그래서 지금 빨리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2등 싸움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글쎄요. 지금 당대표 격차가 이재명 후보와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과 이재명 의원이 아닌 분들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2등 간의 그런 싸움이라고 한 것은 이재명 의원과의 싸움이 아니고 2등 간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등 간의 2등들로 이렇게 지금 내가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의견을 표출하신 분들이 다 재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재선 의원들께서는 다음에 당대표, 그러니까 다음에 만약에 본인들도 대권 후보로 한번 도전을 할 경우에 그분들 간의 어떤 경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요, 지금 공천까지는, 다음 총선까지는 1년 반, 2년이 조금 남지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흔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2등이 되신 분들, 3등이 되신 분들이 많이 흔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엔 결국 저돌적으로 강한 야당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고 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공천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지켜봤던 국회의원들은 다시 한번 만약에 당을 만약에 잘 유지를 한다면 이재명 의원한테, 이재명 당대표한테 아마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줄서기를 그때 되게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듭니다. 그 당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됐을 때 의원들이 과연 줄서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엄청난 자중질환에 빠져들다가 분당까지 어떤 이미지가 갈지 사실은 가봐야 알겠습니다. 적어도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나올 수가 없죠. 지금 경청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답정너라고 얘기하잖아요. 나간다. 나갈 수밖에 없다.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더 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분위기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이경 대변인 말씀처럼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고 소위 줄서기가 나올지 아니면 뭐 내용에 빠질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당대표 출마해서 대표가 된다면 지금 이경 대변인은 탄탄대로를 갈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 어떤 득실이 있을까요, 송 교수님?
영화 제목 중에 우리 네.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네. 기억나시는지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재명 의원의 어떤 여러 가지 루트들을 보면서 이재명 살리기를 위해서 당이 많은 부분을 희생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재명 의원이 인천 계양을이라는 꽃길로 가지 않고 성남 분당 갑으로 갔다면, 그렇다면 본인이 어떻게 됐든 또 민주당에 어떤 것이 영향이 있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또 네. 이재명 의원은 한편으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돼가지고 내가 민주당을 확실하게 개혁하겠다. 지금 민주당 엉망 아니냐. 이런 아마 또 나름의 사명감이 있을 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되고 나서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예, 짧게 하실까요?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당될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분명히 안 된다는 저는 거의 99%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그럼 분당할 수 있는 대권 주자, 그러니까 그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재명 의원이 아닌 정말로 구심점으로 분당까지 가능한, 우리 과거에는 안철수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구심점이 있느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도 제가 민주당 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민주당에 지금 그 예산, 재산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로 그분들께서 분당에서 나갈 것이냐? 선거를 치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그럴 수 굉장히 있을 현실적인 것이냐? 구석이네요. 정말 현실적으로요. 예. 근데 정말 국회의원들이 이런 현실적인 네. 부분까지도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이번에 이재명 의원이 그 1호 법안이 민영화 방지법입니다. 이 법안만 봐도 거봐, 야당이면 이렇게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 때 처음에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간다면은 솔직히 더 이상 흔들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소위 민주당도 이재명 의원만한 거물 스타급 정치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깊은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분당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한 건 아니고 분당을 예. 흔들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돈 놔두고 풍천 노숙하러 나가기 쉽지 않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